정월 대보름. 대보름날 하면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보름날 해 뜨기 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잔 형제들이다. 언니와 나, 그리고 여동생은 연년생이다. 잠에서 깨자마자 내가 언니, 내 더위 사가라 거나 동생한테도 같은 방법으로 더위 팔기를 하면 어머니는 그 더위는 남에게 팔아야지 라며 핀잔을 주시곤 하였다. 보름날 아침에는 오곡밥과 나물, 생선, 아주까리잎, 김과 밤오두를 먹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동네 아이들은 조리를 들고 다니며 밥을 얻곤 했다.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일부러 밥을 많이 하였다. 그들은 절구통에 앉아 개와 같이 밥을 먹었다. 점심때쯤이면 아이들은 달집을 짓는다고 달집나무야 라고 외치며 나무를 모았다. 해질 무렵엔 집단과 대나무, 생솔가지와 장작더미가 논 한가운데에 쌓였다. 그러면 청년들은 원부령 집 모양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묵은애에 쓰던 물건이거나 설에 날리던 연, 저고리 동정을 뜯어 나뭇가지에다 하나씩 걸치고는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이때는 동네 사람들이 달집 태우는 구경을 하려고 모두 나왔다. 새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달을 보려고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 마침내 달이 떠오르고 달집도 힘차게 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모두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아낙네들은 모든 액은 달집 속에 묻어 태우고 기쁨이 충만하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할 것이며 올해도 풍년이 들 것을 기원하는 합장을 하였다. 정월 대보름날에 전해져 내려오는 행사 중에는 동제가 있고 줄다리기, 부럼깨기, 다리밟기, 백가만, 달집 태우기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부럼깨기라 하여 10년 12달 무사태평하고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축수하는 뜻으로 밤, 호두, 은행을 깨문다. 이날 술을 마셔 귀를 밝게 하는 귀밟기술, 다리를 밟으면 1년 내내 액을 면한다는 다리밟기, 5가지 곡식으로 밥을 짓고 5가지 나무를 묻혀 국과 함께 먹기도 한다.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다. 특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세시풍속으로 형성되어 우리 조상들의 서민 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여진다. 남강의 사계절. 집 앞에서 봉고차를 탄다. 시내를 가로질러 뒤별이 강변을 지나 진양교 다리를 건너 학교까지는 20여 분이 걸린다. 학교까지 가는 동안 강변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무상함을 아침마다 다르게 느낀다. 생활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생활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한다. 생활에 사랑을 쏟을 때 어느 수필가의 글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강변 정취는 유독 생활에 기쁨을 주는 것 같아 출근길이 즐겁다. 뒤별이로 들어서면 병풍처럼 쭉 늘어선 바위 틈새로 수많은 나무들이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한쪽 벼랑에 서 있는 포구나무 둥치 밑에는 촛불을 켰던 자리와 밤새도록 무당구슬한 흔적들이 보인다. 이제 포구나무 둥치는 한 아름으로 변했다. 늦은 가을날 담쟁이 동굴은 널따란 바위에서 빨갛게 생명이 이어졌고 길 따라 수양버들, 느티나무, 벚나무들이 늘어서 있다. 살얼음이 얇은 강심에서 검은빛 물오리들이 떼지어 먹이를 찾고 있다. 지난 여름날엔 외가리떼들이 날아와
긴 다리와 긴 목을 자랑하며 사색에 잠기고 물 위에 유유히 떠 자기 모습에 취하고 있었다. 진주 문화의 전당 예술회관이 강물 속에 깊숙이 그림자를 들이우며 웅장하게 서 있는 모습이 돋보인다. 이렇게 세월 따라 변하는 강변의 풍경을 아침마다 출근길에서 보고 느낀다. 강은 아무 말이 없으나 사계절을 알려주는 정취가 있다. 이제 수양버들 가지에 잎이 돋아날 것이고 쭉쭉 늘어진 가지들은 정겨운 봄을 부를 것이다. 어느 날 수양버들 가지가 모두 잘려지고 괴물 같은 둥치만 서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무죽죽한 둥치 위쪽에서 고슴도치 털 같은 잎이 파랗게 뾰족뾰족 솟아났다. 잎은 살아있음의 기쁨이었고 생명의 아름다움이었다. 수양버들 사이로 간격을 두고 서 있는 느티나무도 강변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먼 훗날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여름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햇볕을 가려줄 것이다. 가을에는 노랗게 물든 단풍잎이 도시인들을 향수에 젖게 할 것이며 겨울이면 씩씩한 기상으로 겨울의 정취를 돋울 것이다. 봄이면 새순이 돋아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남강은 바쁜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자연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예술의 전당이 되는 것이다. 남강의 사계절은 자연의 섭리대로 유유히 흐르고 언제 봐도 새롭게 느껴지는 남강의 정취가 오늘 아침엔 더욱 아름답다. 세상 살아가는 모양도 그랬으면 좋으련만. 운전기사의 이야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려면 아직 멀었어 얘.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기사가 느닷없이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얼마 전에 일본에서 운전자 단체 연수가 있어 갔는데 일본 사람들의 생활은 매우 경제적이더라고 했다. 음식점에서는 손님 기호에 맞게 꼭 먹을 양만 팔기 때문에 손님이 남기는 음식은 없더라고 했다. 또 시내에서 손님을 태운 택시는 목적지까지 안내하여 주면 빈차로 시가지를 빙빙 돌지 않고 새로운 손님이 탈 때까지 승강장에서 기다린다는 것이다. 택시는 모두 고급차이며 큰 기업체를 갖고 있는 사장의 차는 작고 볼품없는 차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손님을 찾아 빈차로 시가지를 누비며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이며 일본이 오늘날 경제대국이 된 것을 새삼 실감했다고 한다. 얼마 전 공익방송에서 여자 화장품이거나 구두를 다 쓰지도 않고 버려진 것들을 보여주며 우리가 못 살았던 때를 생각해보자는 광고가 생각났다. 음식점에서는 다 먹지도 못할 반찬들이 가득 차려져 나온다. 아마도 3분의 1 정도는 남겨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식생활 문화에서 생긴 습성 같은 것으로 반찬의 수가 많아야 잘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몇 년 전에도 행정기관에서 주문식단제를 시작하여 지도하는 것 같더니만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우리도 작은 것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호화사치품과 부엌에서 쓰는 물품들이 본물 터지듯 들어온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지나친 씀씀이가 수입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의자 한 개에 1,000만 원 하는 것을 7개나 사들이는 부인이 있다는 신문기사에 대해 흥분한 운전기사는 500만 원 전세방 한 칸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이웃이 있는데 의자 한 개 1,0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 열심히 일할 맛이 없어진다고 푸념을 하였다. 지금이라도 우리 것을 더 아끼고 소중히 가꾸어야 한다. 그래야만 청소년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